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사헌부지평 김종이 아뢰기를 박집원의 배우고 못 배운 일에 대하여 전일 하교하시기를 2조에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결말지음이 없습니다. 홍일호는 전에 온순부사가 되었을 때 사첩을 거느리고 불의를 자행하여 이미 거주를 받았습니다. 뒤에 경상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유방 군조를 동원하여 기생의 집을 지어주고 살림살이의 모든 일용세간을 만들어 집으로 날아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움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허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공조는 백공이 모인 곳이니 반드시 더욱 그 탐욕스러움을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마땅히 개정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집원은 지위가 이미 재상에 이르렀는데 임금으로서 재상을 씀에 있어 어찌 가히 그 배우지 못했음을 역탐하여 버릴 수 있으며 또 배우고 배우지 못했음은 이조에서도 사사치 알 수 없을 것이니 우선 시용하기로 한다. 홍일호는 성품이 비록 탐욕스럽다 하더라도 어찌 백공을 사역하여 그의 사사로운 일을 경영하기까지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수광 등의 와서 아뢰기를 홍일호는 재물과 음식을 탐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박집원은 망령되고 용렬하고 무식하니 다 기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집원의 번자의 운이 범자와 비슷하므로 그때 박지범이라는 희칭이 있었습니다. 이 이의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오래 있다가 전교하기를 박집원은 그 기질이 여유가 있어 내가 시용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대신의 평이 이와 같으니 굳이 거부하는 것도 좋지 않아 우선 개정하였다가 뒤에 다시 기용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생원, 강혼, 진사, 이상 등 각각 100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하숙부를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박집원을 가정대부 죽성군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성 3명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누차 홍일호가 육조의 소임이 마땅하지 않음을 말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니 결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일호는 문신이 아니다. 어찌 학술로서 임용하겠는가? 허물을 한번 범하였다 하여 끝까지 임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박집원을 불러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을 배우지 못하였다고들 하므로 우선 경의 직책을 간다. 경이 읽은 책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박집원이 아뢰기를 경은 배우지 못하였고 다만 서설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므로 승종은 강소에서 그를 읽도록 명하였는데 박집원이 중용의 기소부도의 도를 자자로 읽고 맹자의 문왕 지유를 유자는 도자로 읽었다. 그 도의 뜻을 물으니 도읍이라고도 하고 혹은 도둑이라고도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은 예정조의 공신이므로 호조 참판에 특별히 임명한 것이다. 대관들이 경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경은 기질이 여유가 있어 유자의 글에 있어서는 비록 쉽사리 배우지 못하겠으나 이사 문자에 있어서는 배워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이 배우기를 기다려 다시 기용하겠으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철견 등이 차자를 올려 홍일호가 공조 참판에 합당치 않음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5일 무인 5번째 기사 현복군 권찬이 와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대왕 대비께 약을 오리 저기는 반드시 개품한 뒤에 오렸는데 만약 온양에 계시어 멀리 아뢰기가 어려우면 어가를 따르는 정승 및 임원중 가승지 등과 함께 의논하여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증후가 목욕이 좋지 않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권찬이 아랫말은 삼전의 수레를 따르는 재상과 정승을 불러 유시하되 목욕은 예정할 수가 없으니 다만 임시로 두 왕비 전에 아뢰어 처리함이 가하다. 억지로 목욕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불가하니 말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중 14년 2월 15일 무인 6번째 기사 경복궁에 머무르다. 성조실록 151권 성중 14년 2월 16일 김효 첫번째 기사 삼대비가 온양 원정에 거동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먼저 주종소에 이르러 예조 당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처음에 주종소에서 지송하려고 하였으나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하다. 내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강변에 이르러 거기에서 지송하겠다. 삼대비전께서 강을 건넌 뒤에 나도 돌아오려고 하는데 경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승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이에 곧 삼대비가 주종소에 이르렀다. 임금이 도승지에게 분부하여 삼전의 수레를 따르는 제추 등을 불러 술을 내려 마시게 하였다. 백관들에게 명하여 먼저 강변에 나아가 길 왼편에 차례로 서 있게 하였다. 임금이 강변에 거둥하여 말에서 내리었다. 차례로 입대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하였다. 삼전이 이르니 임금은 무릎을 꿇고 백관들은 부복하였다. 삼전이 배에 오르니 임금이 이어 일어섰다. 삼전이 강을 건너 연에 올라 수십 보쯤 갔는데 임금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삼전이 멀리 간 다음에 황궁하였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7일 경진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7일 경진 두번째 기사 세자사 정창손이 와서 말하기를 아뢰기를 세자의 서연에는 매일 빈객 한 사람, 낭청 두 사람, 대간 각각 한 사람이 진강하되 아침에는 빈객이 진강하고 낮에는 낭청이 입시하여 아침에 읽은 것과 전에 사흘 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매달 15일에는 사보와 빈객이 모여 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8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8일 신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형문이 아뢰기를 공의로는 공주 참판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공조는 곧 육경의 벼슬이므로 탐욕스러운 무신을 임명함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다른 날 무신을 기용코자 하니 우선 높은 직위 위에 두어 중망이 있도록 함이 가하다. 전일의 탐욕스럽던 일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한 가지 일의 잘못을 가지고 영영 그 몸을 버리게 된다면 이는 끝내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전날 구겸을 경상도 절도사로 삼았더니 좌우가 다 불가하다고 하였었다. 내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임명하였더니 구겸은 과연 그 직책을 훌륭히 지켜 끝내 실패한 일이 없었다. 사람은 누군들 잘못이 없으랴. 잘못을 고칠 수 있으므로 기용하면 그도 또한 스스로 힘쓸 줄 알게 된다 하였다. 맞다. 너그러우시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8일 신사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병국행을 특별히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교시하신 바 삼포의 외인을 쇠환하는 일과 여적이 아직도 변방을 침범하는 데 대한 일은 아울러 존명을 받들었습니다. 쇠환자의 경우 지난해 그 명시를 적은 것이 두 번인데 하나는
서판사에게 부쩍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적이라는 것에 이르러서는 그 무리한 정생을 모르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매우 불가하므로 섬 안에 명하여 그 장제를 수색하게 했으나 아직 그 실정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섬 안의 인민은 외국과 서로 사귀는 일이 많아 혹은 혼인한 친척이 되기도 하고 유물을 서로 무역하느라고 외국의 큰 배, 작은 배의 왕래가 매우 많습니다. 혹은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가고 혹은 1년이나 달포를 지나면서 머무르는 자가 항상 수백 척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현부가 상반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반드시 우리 한섬의 주민을 간적이라 하면 불가합니다. 전에 몇 번에 걸쳐 아뢰었듯이 적선이 만약 귀국을 범한 것이 있으면 곧 역전으로서 급고합니다. 내이 부산 두 포구의 우두머리는 그가 곧 급선으로 내보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장들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실정을 아는 듯합니다. 비록 보통 오가는 배라 하더라도 이를 점검하여 그 중에서 만약 실정을 얻게 되면 즉일에 추포하여 함송하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난해의 도적 도민은 수색하여 함송한 자입니다. 쇠환에 관한 일은 입석장인 국행과 병국충에게 자세히 명하였습니다. 지난해 판사에게 붙인 바 명실은 모두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 수회한 30여 호는 신이 그 불가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귀국에서는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내는 것은 신의 편견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귀국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입국 우경랑은 장승하여 삼포의 대관이 되어 부사선을 도와 그 일을 겸행하고 있으니 돌봐주시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지금 삼포의 백성이 비록 많이 증가했으나 다 옛날 60여인의 자손과 종들입니다. 그 나머지 탈석한 무리는 신이 실로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종병부, 소, 보, 무승이 사명의 일을 신중히 하였다 하여 접대가 비상하였고 사선의 수를 신에게 특별히 더하고 더욱 중하게 알아주심으로 자주 받들어 감사드리기를 정성껏 하겠습니다. 굽어 살펴주소서 하였다. 또 그래 이르기를 우리 구상 전하는 오래전부터 우리 서문의 백성들이 배에 익숙한 것을 알고서 명하여 남만으로 보내었으나 단목 같은 것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큰 배를 만드는데 거의 건조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유구 왕에게 청하여 사선을 남만에 보내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사제와 사공이 수백 명이니 3년이나 5년의 양식물자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화재 등이 많이 드니 성은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청동 1만 꿰미를 내려주시면 10,000번 족하겠습니다. 만약 이 종교를 얻게 되면 귀국과 우리나라 만세의 지극한 보배입니다. 옛날 우리 조종이 매년 사슴을 보내어 성원을 받은 것이 정략이 없습니다. 간혹 수백 척을 언사하기도 하였으니 또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척을 약정하면 너무 감소되었으니 원컨대 50척을 더 내려주시면 더욱 자손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역전은 통신을 맡은 자이다. 함송은 울 안에 가두어 송치합니다. 성조실록 151권 성중 14년 2월 1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조합찬성 강희명의 졸기 철조 철시하고 부의를 내리고 조지하고 예장하기를 전례와 같이 하였다. 강희명의 자는 경순이며 진주 사람이고 지도령 부사 강석덕의 아들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독서를 좋아하여 한 번 보면 곧 기억하곤 하였다. 나이 18세에 세문시에 합격하였으며 정통 정묘년 가을에 문과의 제1등으로 뽑혀 종부 주부에 임명되었다. 경태 경호년에 예조 조랑이 전임 돈영 판관을 거쳐 계유연에 예조 정랑으로 옮겼다가 을해년에 직집현전에 제수되었다가 이내 병조 정랑으로 옮겼으며 병자년에 동첨지 돈영부사로 승진되었다. 천순 정축년에 판전 농시사로 전임하였다가 무이년에 판통리 문사로 옮겼다. 얼마 후에 예조 참의에 올랐다가 이조 참의를 거쳐 중추원 부사에 올랐다. 예조 참판 세자 빈객을 거쳐 예조 판서에 발탁되었다. 세조가
발령 등준과를 설치하여 문신을 시취하였는데 강희명이 발령시 제3등, 등준시 제2등에 합격하였다. 세조가 일찍이 여러 신하들을 품제하여 이르기를 내게 제1의 신하 셋이 있는데 한 개인은 미묘함이 제1이고 노사시는 활달함이 제1이고 강희명은 강명함이 제1이다 하였다. 세조가 병환에 걸리자 강희명이 입시하여 밤낮을 떠나지 않았는데 임금의 병이 낫고는 총회하여 여러 번 물품을 내리었다. 내탕 서대를 내리었다. 이어 승정대부를 가자하고 얼마 안 되어 형조 판서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성화 무자년에 남이가 죽음을 당하고 예종이 농공하며 유자광 등에게 이때 공신의 호를 내렸는데 강희명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그를 올려 스스로 그 공을 열거함으로 3등에 올리고 진산군에 봉하였다. 지금 임금이 즉위하고는 순성 명랑 주아리 공신의 호를 내리었다. 얼마 안 되어 병조 판서에 제수되고 판중추 부사 2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임금의 신임이 매우 중하였으므로 그를 꺼리는 자가 있어 임명서를 지어 대내에 투입하여 5만 가지로 그를 해방하였으나 임금이 어서로 돈독히 유시하기를 나는 경을 의심하지 않고 경은 나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니 강희명이 받들어 읽고 감업하였다. 해방을 받고부터 제3상서하여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였고 신임이 더욱 더하여 누차 판도령을 거쳐 좌찬승에 올랐다. 사람들이 공손 근엄하고 신중 치밀하며 벼슬을 맞고 직책에 임함에 행동이 사이에 합치하였다. 경사를 널리 열람하고 전구를 많이 알았다. 예제를 참정할 때에 문장이 정밀하고 깊이가 있으며 속되지 않았는데 종이를 잡기가 무섭게 곧 문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병사하니 향년은 60세였다. 두 아들은 강귀손, 강학손인데 강귀손은 기해년 과거에 합격했다. 임금이 강희명의 문장을 소중히 여겨 그 시문을 차례로 엮어서 책을 만들기를 명하니 사숙제집 약강군이 세상에 전한다. 시호를 문리양이라 하였으니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고 온순하고 즐거함이 양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강희명은 책을 많이 보고 기억을 잘하며 문장이 우아하고 정밀하여 한때의 동년배들이 그보다 앞서는 자가 없었다. 다만 평생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언총을 희구하였다. 세조가 금강산에 거둥하였을 때 이상한 새가 있어 하늘가를 빙빙 돌며 춤추었다. 세조가 부처의 힘이 심묘하게 응한 것이라 했는데 강희명이 서울에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청학송을 지어 바쳤다. 세조가 일찍이 술이 거나하여 좌우에게 희롱하여 말하기를 나는 중토를 횡행하고 싶다 하였는데 강희명이 이를 사실로 여기고 이에 한 권의 책을 지어 바쳤다. 이름하여 국세편이라 하였는데 아첨하는 말이 많이 있었다. 세조가 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곧 돌려보냈다. 또 그 공을 스스로 열가하여 공신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조 판사가 되었으나 비방을 받음이 또한 많았다. 비록 사조의 아름다움은 있기는 하나 무엇을 취하랴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의주 목사 오서가 사조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1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돈형 이상 및 병조 당상에게 명하여 불령의 도망한 향화인을 쇠환하는 편의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동청리가 최명중, 동이시, 은계 등을 이끌고 또 포단계에 이르러 간 곳마다 설득하여 이끌고 왔으니 그 공이 적지 아니하므로 후하게 상 주어야 합니다. 또 포단계는 전금산을 숨겨두었다가 동청리의 말을 듣고 내어 보낸 것이니 또한 상 줄만 합니다.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을 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후한 상을 준다 하여 또한 다스로 이끌고 올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이제 계본을 보니 장차 세관이 있을 기세입니다. 저 사람들은 성품이 본래 이익을 탐함으로 그 명수에 따라 상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일시에 세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정상은 비록 얄밉지만 지금은 우선 그 하고자 하는 대로 들어주어 포단계 등의 무리에게 입조를 허락하여 달래고 상을 주어 쇠환의 길을 열 것이며 그들이 만약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면 군사를 일으켜 친다 하여도 무엇이 넣겠습니까? 하고 홍웅이 의논하기를 신이 생각한데 정금산 등이 아내를 거느리고 이미 왔으니 저 아직 안 온 자들이 국가에서 달래고 어루만져 주는 뜻이 있음을 듣게 되면 비록 일시에 다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장차 모두 다 돌아올 기세가 있을 것입니다. 어유소 등은 농사철이 다가왔으니 올라오는 것이 가하며 또 포단계는 쇠환한 공이 있으니 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지금 아랫말을 보니 저 사람들이 나라에서 끝내 세연하지 않고서는 그냥 두지 않을 뜻을 알고 장차 마음에 뉘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쇠연하면 그 공로가 크지 않을 것 같으므로 짐짓 일을 어렵게 만들어 상을 받고자 할 따름입니다. 또한 동사는 우리 땅에서 오래 살았으므로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오고자 하나 우선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곧 이와 같을 뿐입니다. 이번에 온 정금산 등을 편안히 대접하고 보호해줘 죄주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포단계가 만약 입주하려고 하면 오유서로 하여금 그 쇠완의 공을 논하게 하여 올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이제 동산 호롱지의 말을 보면 1, 2년 동안은 돌아오는 자가 없을 기세이며 그 밖에 귀화한 인들이 도망한 것은 또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유수는 비록 머무르고 있으나 무익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민폐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정검사는 자식이 셋에 그 어미는 이미 나와 있으니 끝내 마땅히 스스로 올 것이므로 깊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유소에게 하유하여 올라오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포단계는 전일 2번 수연하였으므로 피차 왕환하는 사이에 작은 노고가 없지 않았으나 그가 내조하려고 함은 요행으로 성언을 받고자 할 따름이니 성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지금 어유소가 아랫말을 보면 전금산 등이 수연하는 일은 장차 모두 다 세완할 기세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정금산에게 모유를 가하여 저 도망간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에 듣게 하면 저들은 반드시 열심을 풀고 서로 뒤를 이어서 올 것입니다. 또 포단계 등도 후이 대접하여 올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감 이맹현이 의논하기를 오유소가 내려간 뒤에 도망에 이사한 사람들이 반역할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 쇠한할 기세가 많이 있는데 이는 중신을 파견하였으므로 소문이 전파되어 그 마음을 가라앉혔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도망해 온 자는 거의 7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돌아온 자는 겨우 18, 9명입니다. 지금 만약 의소가 갑자기 돌아오면 기세가 꺾여 야인들의 세완하려는 마음이 점차 풀릴까 신등은 염려되니 의수라 하여금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다가 모두 돌아오게 함이 오를 듯합니다. 만약 농사에 방해가 된다면 우후 종사관, 군관 등을 적당히 줄여서 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옳을 듯합니다. 또 포단계 등도 의수로 하여금 그 공로를 차례 매겨 그 우수한 자를 수를 헤아려 올려보내게 하여 보상해서 장량함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였다. 순찰사 의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포단계 등 19인 중에 공로가 가장 현저한 자를 수를 헤아려 올려보내고 경도 올라오라 하였다. 성조시로 151권 성종 14년 2월 1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평주의 사례기를 전에 전교를 받으니 요즘 인가의 실화함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흉년을 당하여 이는 반드시 여염의 간사한 무리가 불을 지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짓일 것이다. 그 임은과 경수소에서 숙직하는 일을 다시 천명하여 거행할 계획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신등이 사일을 상세히 참고하여 다음에 조목별로 기록합니다. 1. 제부에서 여염에 만약 도둑의 무리가 숨어있는 곳이 있으며 각각 그 부의 관원이 맡아 다스리되 불시에 순찰하여 수색 체포하여 곧 형조에 보고할 것이며 그 교찰을 제대로 못한 것이 다른 일로 인해 사후에 나타나게 되면 그 부의 관리를 추구하여 과제한다. 1. 한승부 낭청에 소관
뇌는 각 부의 관원이 불시에 순찰하여 행동이 수상한 자를 만나면 검문 조사한다. 1. 경수는 정병 2사람, 방레인 5사람이 숙직하되 순찰관은 경마다 순찰한다. 이문 감찰은 동네 안의 인가의 다수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숙직하되 각각 그 부의 관원이 도둑을 잡아낸다. 이것은 구례이나 순찰관과 각 부의 관원으로서 검거의 뜻을 두지 않는 자가 있으니 이는 의금부 한승부 형조로 하여금 숙직하는 낭청에게 감찰을 엄격히 가하여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순찰관과 부의 관원을 문초하여 주해준다. 1. 경수서와 이문이 몹시 허물어진 곳이 있는데 경수서는 선공감, 이문은 방리인을 시켜 보숙해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은 하룻밤을 5으로 나누는 시간의 단위이다.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뉘었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김직손이 홍일호가 공조 참판에 마땅치 않음을 논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차 홍흥 동지사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홍일호에 앞서 지은 죄는 뇌물을 착복한 것이 아니니 전하께서 구악을 생각지 않고 기용하는 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옛 허물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만조 제신은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홍일호는 무죄가 있으니 내가 시험해보고자 한다. 만약 끝내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처음으로 서연에서 강하였다. 명하여 경영 서연관에게 수를 내리게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신계의 죄수인 산호하통과 죽은 석을산 등이 김면의 지배를 불지르고 강도한 죄와 함종의 죄수 군인 김중학, 윤낙귀, 윤무산, 김북간 등이 절의 중을 협박하여 강제로 옷가지를 벗긴 죄는 그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속록에 의거하여 그 처자를 소재간의 노비에 영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지금 대마 도주가 특별히 보낸 평국팽이 등이 삼포의 외인을 쇠환하는 일을 가지고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며 왕래선 50척을 더 주고 급료도 더 달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남만의 사신을 보내어 후추씨를 구하고자 하는데 남만은 땅이 멀어 3년이 걸린다. 그 내왕에 드는 식량을 죄다 미국만을 실을 수 없으니 동전 2만 꿰미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몹시 번거로운데 혹시 장차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일본국 사신이 돌아갈 때 우리가 후추씨를 요구하였으므로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꾀어서 그들이 구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혹은 짐짓 따르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여 변방의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우선 후이 예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에 갑신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선지하여 주하찬성 강힘eng에게 부의로 쌀콩 아울러 15석, 곽 하나, 석회 30석, 숯 15석, 전칠 6승, 종이 80권, 유둔 2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에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2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조경의 아내 이씨가 그의 계집종 유덕 종이 등이 독약을 넣은 것을 고소한 일을 가지고 품지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첫접 사이에는 간혹 이런 일이 있다. 다만 이씨의 무고한 정성이 이미 드러났으니 주문함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비록 이 시의 무구라고 하지만 고의로 근거 없는 말을 하여 사람을 해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한데 이 시가 먹을 쑥에 독을 넣었는가 의심이 되어 그 어미로 하여금 문주하게 하였더니 그 계집종들이 낱낱이 승복하였으므로 관청에 고하였을 따름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부 당상에게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2일 의류 세 번째 기사 의금부 위관 윤필상 동지사 이극기가 아뢰기를 비록 이 시에게 물었으나 그의 말이 소고의 말과 반드시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아우 이 장윤이 가장으로서 그 어미의 모고를 말리지 못하였으니 이 장윤은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한 말과 윤필상 등이 아랫말을 가지고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비록 이시의 장구라고 하지만 다 그 아우 이 장윤의 한 일이니 이 장윤을 추국하여 죄중이 어떠합니까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시가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고발하였으니 무슨 속셈이 있는 듯합니다. 추구하여 성상께서 재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이것은 여러 계집종들이 승복함으로 인하여 고발한 것이니 사건이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의로 날조한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모살에 관계되므로 사체가 중대합니다. 추구한 후에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이 시의 무고한 정상이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 법으로서는 응당 그 정상을 물어야 합니다. 또 유덕, 종이 등과 대론하지 않았으니 법에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이 시를 끝까지 추궁하여 정죄함이 어떻겠습니까? 였는데 이극배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2일 의류 네 번째 기사 중익부 도사 이병규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2일 의류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 수사에서 장례를 다시 세우는 일은 다 그러다고 하는데 내가 따로 씀씀이를 세우는 방도로 삼고자 하여 군자를 내 수사에 양입해서 삼전의 비용으로 삼고자 하나 다만 군자가 넉넉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것을 영돈영 이상과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홍응 노사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군수는 비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도 다른 계책이 없으니 예전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0일 어린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기장의 향리인 종소는 그 앞이 석근이 나쁜 병에 걸렸는데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술에 타 바쳤습니다. 그 효용이 가상하니 청와대 대전에 의하여 벼슬을 상주고 권장 격려하셨으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김여석에게 전교하기를 조경의 아내 이씨가 만약 정상을 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벌로 문초하여 정상을 밝혀야 한다 하니 김여석이 명을 받고 가서 군문하자 이씨가 당장 자복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혼이 아뢰기를 지금 세자서연에는 빈객이 진강하는데 경년에는 당 하관이 진강하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청근대 당상관으로 하여금 진강케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주하우에 물으니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세종 문종 때에는 다 당 하관이 진강하였습니다. 성상의 초년에 당상관이 진강하였으나 그 뒤부터 구례에 의하여 당하관이 진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당상관은 각기 맡은 바 일이 있고 또 집에서 장서가 없는 데다 다 홍문관 서적에 실려있는 말을 두루 열람할 수 없으니 그 관원은 맡아보는 다른 직책이 없어 오로지 강선만을 하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당하관은 진강할 수 없다면 서열이 낮은 사람은 가히 임금에게 진언할 수 있겠느냐. 구례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기존주 하성포 산성태수 원길 대마주 태수 종전국 종원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에 의정부 6조에서 3대비에게 무난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영로에 폐가 있을까요? 그만두게 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다만 내가만 보내고 조신을 안 보내는 것은 마음에 미안하니 앞서 아랜 바대로 무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6월 24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중부 장통망 여염에서 불이 나서 300여 호를 연소시켰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들이 나아가 생원 진사를 방방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어제 화재를 당한 백성들은 그 호수를 개선하여 면포를 내려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를 장통방의 불은 진실로 천재가 아니다. 실로 사람이 불을 조심하지 않은 탓이다. 불을 낸 사람을 추구하여 과제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조경의 아내 연천이 그의 계집종 유득이 가옹의 척 유금과 자기를 모살하려고 독약을 죽에 타서 바쳤다고 모고한 죄는 그 유리 결장 100대의 도 3년을 속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동년 이상에게 의논케 하였다.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한 집의 아내의 범죄는 다만 남편만 벌주는 것이 전례입니다. 하물며 연천을 꿰어 고발하게 한 것은 오로지 아우 이 장윤이 한 짓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장윤만을 죄주고 연천은 수종으로 논하여 외방으로 내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는 공신의 자손이니 만큼 사례가 의논해서 결정함에 해당하니 상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부인의 투기는 상정이니만큼 그가 죽이려고 한 마음은 비록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을 넣은 일만은 유독 종이의 말로 인하여 발장된 것이니 사건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옥사 또한 의심할 만합니다.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랜바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의론부에서 아랜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5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사비 작은 간은 서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종으로서 그 주인인 이진선을 구타하였으니 청근대 대전의 노비 구매 구가 장조에 의해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명하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케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작은 간은 비록 이진선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니 노비가 본주인을 때린 죄로 논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조에서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작은가가 비록 이진선의 집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으나 입안으로 결정된 것이 있으며 본주인을 구매한 것은 그 범한 정상이 깊고 무겁습니다. 이런 풍조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결장 100대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어 후인을 경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진상과 작은가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만약 분수를 범하였다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공으로서 옛 가장을 구타 매도하였으니 선례로 논하에 따지는 것은 아마도 정론이 못될 것 같습니다. 형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유를 고쳐 주의를 결정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작은가가 비록 본래 이진선의 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장관이 종으로서 결정해 주었으면 이진선은 곧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구타를 감행하였으니 마땅히 노비구가 장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작은가는 자기가 본래 그의 종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힐난하다가 구타한 것이니 자신의 본래의 주인임을 알면서 구타한 것과는 달리 죄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매 가장률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논단하며 그의 정법에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이진사는 이미 고창 무안 장례원에서 3번 입안을 받았으니 그때 노비의 신분이 결정되었으므로 작은 가라가 우선 관의 결정에 따라 이진산에게 복종하여 섬기는 것은 법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위 두지와 더불어 구매한 것은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종과 주인의 신분으로서 논결함이 마땅하나 노비 구매 가장의 본율로 개조하여 임시 상상께서 재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작은가가 이 진선을 구타한 것은 결정이 된 뒤에 있는 것이니 본주인이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옛 노비인 고공이 구매 구가 장조로 논결을 하면 타당하지 못하니 개조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급의 의논에 따랐다. 성경시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성정훈의 전교하기를 이 흉년에 즈음하여 소송이 지체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마땅히 빨리 처결하도록 하라. 그렇다고 빨리 하고자 해 잘못 판결하게 되면 원망되고 억울함이 더욱 심할 것이니 마땅히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의금부, 한성부, 장례원, 형조를 불러 유시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교하기를 조경의 계집종 유덕과 조경의 아내 이시의 계집종 종이를 다 속공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계승이 아뢰기를 사악의 관원들이 교훈을 일삼지 아니하고 유생들이 배울 곳이 없게 되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다. 영사 윤호가 말하기를 신에게 어린 아들이 있어 일찍이 동학에 취학하였는데 날마다 학업을 폐지함으로 사제에 나아가 독서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학에서 학업을 게을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사무부에서 검찰할 수 없는가 하니 대사원 이철균이 대답하기를 본부의 상상 감찰하여 그 근무 여부를 고검하고 있으나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것을 죄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박계승이 말하기를 지난날에는 사학의 관원은 사성이나 사예로 하여금 직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전적을 임명합니다. 신은 직위가 낮고 나이가 젊은 선비가 게으르고 소홀히하여 그 직책에 건실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조로 하여금 검찰하는 방법을 다시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51권 성종 14년 2월 2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생원 진사를 방방하는 날 나는 익성권을 갖추고 시신들은 공복을 입었는데 임금이 거동하는데 백관이 입참하지 않는 것은 사체에 타당치 못하니 예조에 물어보라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대하여서는 비록 올해 이 주위에 실려 있으나 신들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품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다급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제목은 마땅히 고치도록 하여야 하며 또 백패를 예조 정랑으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는 것도 또한 타당하지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한 말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성상은 입석 익선관과 골룡포를 갖추고 시신은 공복을 입으며 백관이 입참하지 않은 것은 조중조의 고사이지 문무과의 예는 아닙니다. 또 예조에서 백패를 나눠주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다 고려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생원 진사를 방방할 때 백관이 조복을 입참하고 백패를 이조 정랑으로 하여금 나눠주게 함이 타당하니 올해의 주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문무과의 방방 때에는 성상이 면복을 갖추고 백관이 조복으로 수반하고 예식이 끝나면 이내 하례를 행하는데 이는 인재를 얻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생원진사씨는 문무과의 비교가 안 되므로 그 예를 강수함이 이와 같으며 절목의 차이가 또 이와 같습니다. 다만 백관이 불참하는 것은 예가 아닌 듯합니다. 앞으로 생원 진사씨의 백관이 시복으로 방방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 사패에 있어서 문무에는 이미 벼슬길에 나아간 것이니
이조해서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생원 진사에 있어서는 유생의 일이며 예조의 소관이니 구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세 가지가 다 타당하지 못하니 예조로 하여금 고쳐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생원진사의 방방때에 시신과 사관은 공복을 그만두고 조참의 예의에 의하여 시복을 입고 백관 또한 마당에 입참하여야 하며 백패를 나누어주는 일은 구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 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백패는 생원진사시 합격정서이다. 성조실록 151권 성조 14년 2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1권 성조 14년 2월 2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변종인이 치계하기를 외선 수측이 달리양 청산도에 이르러 상선을 약탈하고 무명 50일 미국 30녀석을 빼앗아갔으며 3사람을 죽이고 7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고 또 연원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는데 백관들이 모두 임금을 모시고 제사 지내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의건부의 죄수 철동이 감옥에서 도망치니 임금이 계승군 이양생과 형조 한승부의 난관에게 명하여 잡도록 했으나 잡지 못했다.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검찰하지 아니하여 중죄수로 하여금 도망하도록 만들었으니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사무로 하여금 당상관을 국문하도록 하고 낭청은 의금부에 가도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기형회를 훈련을서 베풀고 주화승지 김세적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 도청부 병조 경영관 대간과 수리도감에 쓰를 하사하고 이어서 답청시 20운을 짓도록 하였다. 답청시는 3월 삼진날 들에 나가 돋아나는 풀을 밟으면서 봄을 즐기며 짓는 시를 말한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정조사 이극정 등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다.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황제께서 부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참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이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보던 여염을 모두 철거하고는 큰 집을 지었습니다. 이를 물으니 도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태감 정동을 보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동이 항상 가인을 보내어 제상 한 명회가 어느 날 북경에 도착할 것인가를 묻고 또 말하기를 북경에 도착하면 내가 마땅히 명령을 받들고 본국에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건주의 야인 가운데 입주하는 사람이 있던가 내가 만나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들을 대접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이 통주에 도착했을 때 마침 건주의 야인 100여인을 만나와서 함께 유숙했는데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해보니 조금도 사나운 말은 없었으며 이어 말하기를 공등은 안심하고 가십시오. 우리 무리는 조승과 화해하기로 약속하고는 이미 이 거우등을 보내어 통호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도가는 도교의 사원이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3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김종직이 장경궁의 상량문을 지어 올렸는데 건축하기를 빨리 하지 말라고 하여도 백성들이 와서 다투 일에 나아간다는 귀절이 있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문왕의 일이니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하겠는가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3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김종직이 나아가구나.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마도주가 동전 1만 민을 청구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것을 영동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정청선이 의논하기를
우리나라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또 비축한 것도 많지 않으므로 수량의 준하의 청구에 따르기는 어렵겠으나 절반을 줄여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종전국이 지금 두 가지 일을 청구했는데 저들이 어찌 이 일이 중요하고 큰 것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청구하는 것은 비록 단록, 빈당, 정향을 핑계로 삼지만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를 빙자의 험단을 일으키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대답하고 나머지 비축한 것이 없으니 다만 포화로서 헤아려주고 또 잔물을 후하게 하사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할 길을 대마 도주가 동전을 청구한 것은 호초, 단록, 정향, 빈랑의 종자를 남한에서 구한다는 일을 가지고 핑계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호초의 종자를 청구한 것으로 인하여 이런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축된 바가 많이 없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1만 미는 비록 수량에 준한다 하여 지급하기가 어렵겠지만 넉넉하게 지급하여 그들의 뜻에 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사용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만약 비축한 것이 있으면 수량을 헤아려 청구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미는 꿰미를 말합니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대마도 종정국의 특송 병국행 등에게 잔치를 베푸니 종친 오상군 이주 등과 영의정 정창선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이파에게 명하여 병국행에게 전교하기를 그대의 도주가 대대로 정성을 가졌으며 지난번에는 적외의 죄를 다스리고 또 산부의 정원 밖의 외인을 쇠완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그대들도 도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나라에 부르지런히 종사하여 그 공로가 매우 컸으므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니 각기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도록 하라 하니 병국행이 대답하기를 지금 하사하는 잔치를 받으니 매우 감사합니다. 이 뜻을 도주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우의정 홍응을 원양에 보내어 삼전에 문안하도록 하였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서거정을 숭정대부 의정부 조하찬성으로 손순효를 숭정대부 공조 판서로 임의산을 통정대부 경험구사로 삼았다. 손순효는 특별히 가자한 것이다. 성조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5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외구에 대한 조처가 시급하다고 하려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전라도에서 외적이 여러 번 일어나 지난 2월 22일에는 도마 이평에서 6인을 죽였고 23일에는 백나리도에서 3인을 죽였으며 또 거문 나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일이 없었는데도 변장이 뒤쫓아 잡지 못했으니 미리 준비하여 막는 일을 위임시킨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 추국하여 아래도록 하고 그 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빨리 조치하여 기필코 외적을 잡도록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52권 성종 14년 3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계승과 장령 박형문이 아뢰기를 건넌의 가뭄이 너무 심하여 보리가 다 말라주고 민간에서 매우 굶주리고 있는데도 여러 백성들이 재산을 헤아리지 않고서 날마다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비용을 써 없애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거리에 비천한 백성은 진실로 논할 것도 못되지만 대신으로서 나라의 대체를 아는 사람도 기생을 데리고 술을 실컷 마시고 있으니 참건대 죽음을 엄중히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실컷 마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박형문이 대답하기를 부중의 풍문으로는 한승부와 이주의 당상관과 난관들이 문 밖에 모여 풍악을 울리면서 술을 마셨다는데 지금 추액했으나 현재 실정을 알아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금주하는 것이 좋겠다. 노병으로 약을 먹거나 혼인, 제사, 헌수, 사후, 때나 병수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릇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이를 금하게 하라 하였다. 시, 강관,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인피, 함열 등의 고을에는 연달아 실롱한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절반이나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자와 형제가 서로 보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구휼하도록 하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의 수요를 살펴서 아뢰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 송순효가 벌써 아뢰기를 지금 신에게 승정대부를 특별히 가자 했으나 신은 조그만 공로도 없어 마음속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황공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 청근대 성명을 회수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어찌 반드시 오랑캐의 목을 벤 후에야 작업을 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손순효가 다시 아뢰기를 신은 공로와 재능이 없으니 실로 마음에 재능이 없으니 마음의 실로 부끄럽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이 정직하기 때문에 승진시켰으니 사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6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7일 기한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유자하니 아뢰기를 손순효는 공로도 없으면서 몇 개월 사이에 높은 작업을 거듭 더하였는데 일품의 작업이라도 경솔히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가 임용할 만하다면 관작을 아껴서 못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해동청을 날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구경하고 내감과 겸사복 내금이에게 명하여 길을 나누어 찾아 잡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7일 기해한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1월 3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수광과 정은 김직손이 아뢰기를 서작과 상사는 지극히 중요한데 손순효는 정헌대부에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숭정대부에 승진시키니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손순효는 재상의 재질인데 누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가 하자 김직손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비록 술을 금하고 있지만은 사후를 핑계대면서 실컷 마시기도 하고 혹은 병을 수십 개씩 가지고 또한 병술이라고 이끌기도 하니 장관들 모두 이를 금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조정조에는 비록 사후 하더라도 병술을 금했던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한 병의 술을 가지고도 죽음을 범하게 된다면 불쌍히 여길 만하다. 사후에 있어서는 이를 금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지금 문한을 맡은 자로서 서거정과 이승손은 이미 늙었는데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릇 사람의 소질은 어떤 이는 경술을 잘 알고 어떤 이는 어떤 사적을 잘 알고 어떤 이는 시장을 잘 짓기도 하는데 경서는 이세우, 김은기 같은 사람이 여러 사적은 정수곤, 조지서 같은 사람이 시장은 조위, 신종호 같은 사람이 모두 배워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울 만한 사람이 또한 많이 있으니 그 소질의 구분에 따라 재수하여 미리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괴걸한 무리들은 반드시 권면을 기다리지 않고도 잘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누어 재수하여 강습하게 하는 것은 또한 세종조의 고사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은 그것을 문한을 주관하는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괴걸은 걸출한 사람이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8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예주 해적대장 국중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8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한설을 강하다가 곡영이 신백을 인증하여 왕봉에게 아첨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독한 민사건이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에 왕망의 찬탈은 고경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대저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기입니다. 비록 문예가 있더라도 덕행이 없으면 이는 소인이니 군주가 살펴서 임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